자, DB 구현 및 SQL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DBMS 그리고 SQL의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MS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예,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뭐 가져오거나 넣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SQL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통해서 DBMS를 연계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SQL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셀렉트 SQL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셀렉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서류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류.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예전엔 이렇게 관리했었죠. 뭐 여기 뭐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은 거래 명세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장부, 문서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거나 아니면 고치거나 그럴 때마다 매번 사람이 힘들게 찾아야 되는 수고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전산화,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파일로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메모장에 관리할 수도 있고요. 한글 파일 혹은 엑셀 파일 많이 쓰죠. 엑셀 파일의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산화도 되고 컴퓨터에 저장도 되고 찾기도 쉽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파일들이 양이 많아지고 규모가 방대해지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복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소가 뭐 서울, 경북, 경기, 경남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소가 이런 상황인데 이 경기를 예를 들어 야 이제는 경기도라고 하자. 그리고 경남을 경상남도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주소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론 뭐 편집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지만은 이거를 사람이 일단 하나씩 다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기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겠죠. 경상북도인데 경상복도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요 데이터로는 좀 애매한데 이런 예를 들어보죠. 과일 가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과일들이 있고 그 과일들이 몇 개 팔렸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과일 정보, 뭐 과일 판매 이런 데이터들. 근데 과일 판매는 거의 매일 되겠죠. 근데 팔리는 과일은 같아요. 뭐 사과, 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뭐 팔리는 데이터는 매일 매 시간마다 달라지겠지만 팔리는 과일에 대한 정보는 계속 중복이 돼요. 뭐 1kg, 뭐 500g짜리 사과 1월 1일에 얼마, 1월 2일에 얼마, 1월 3일에 얼마씩 팔렸다. 근데 500g 사과라는 데이터는 계속 파일에 중복이 되겠죠. 예,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DBMS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DB를 써서 이런 파일이 중복되는 문제라던가
혹은 사람이 실수로 파일을 잘못 고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야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것들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하고, 물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다만 여러 사람이 접근하니까 어떤 데이터가 뭐 최신의 것으로 고쳐졌어요. 그럼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DBMS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마당 서점이라는 서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책은 100권이에요. 그리고 뭐 손님도 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장님이 혼자 가게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서 판매 기록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장부의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전산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서점이 잘 돼서 장사가 잘 돼서 서점이 커졌어요. 도서가 1000권입니다. 예, 서점이 잘 되다 보니까 고객들도 늘어났죠. 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서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정보를 전부 다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한 거죠. 그럼 이제 회원들은 엑셀 파일을 검색해서 책을 찾거나 혹은 직원이 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은 이러한 파일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이 팔렸어.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서 그 책이 팔렸다는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실수로 깜빡했어. 그러면은 파일에는 책이 있는 걸로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책이 없어요. 고객이 이렇게 와서 이 책을 내가 어떤 책을 찾아. 여기는 있대, 컴퓨터에는.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자동화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자, 이제 DB를 도입한 겁니다. DB. 회사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마당 서점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 지점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파일 시스템, 엑셀 파일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지점에 있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본사가 있죠. 본사에서는 각 파일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파일 자체가 그렇게 신뢰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여기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책을 10권 샀어. 그래서 여기다가 3권, 여기다가 3권, 여기다가 2권, 여기다가 2권 보냈어요. 근데 파일 관리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뭐 여기는 3권, 여기는 4권, 여기는 1권, 여기는 1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은 이게 데이터가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지점과 본점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야, DB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자. 너희들 각 지점마다 따로 뭐 파일로 도서 같은 거 관리하지 말고 우리가 DB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에 다 접근해서 데이터도 입력하고 뭐 데이터도 조회하고 그렇게 해 라고 한 거죠. 각 지점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때는 클라이언트 서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가 서버 있고 여기 각각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컴퓨터예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이 서버고요. 정보를 받는 쪽이 클라이언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접속을 해서 도서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DB를 도입한 거죠. 자, 이게 더 커졌어. 아주 교보문고나 영풍처럼 아주 큰 규모의 서점이 된 거예요. 마당 서점이. 인터넷 택배도 막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DBMS가 이때는 정말 DB나 DBMS를 안 쓰고는 업무가 안 됩니다. 네,
책에 대한 정보를 본사에서도 관리를 해야겠지만은 DB가 있어가지고 본사의 책이 몇 권 있는지 혹은 각 지점별로 책이 몇 권 있는지를 검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일반 사용자가요. 일반 고객이. 자, 여러분들 예스24 뭐 아시죠? 유명한 인터넷 도서 쇼핑몰인데 이게 처음엔 책만 팔다가 지금은 뭐 티켓도 팔고 물건도 팔고 별거 다 팔아요. 마찬가지로 마당서점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의 개수도 많아지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DB도 여러 개 필요하겠죠. DB가 들어있는 서버도 여러 개 필요할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점점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로, 그러니까 처음엔 장부로 시작했다가 이제 파일로 관리를 하다가 이제 DB를 쓰다가 DB가 이제 한 대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DB가 있고 이러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뭐 파일 시스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부는 빼고, 장부는 기술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제 파일로 관리를 했어요. 예, 컴퓨터에 뭐 파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그냥 꼭 엑셀 파일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누군가가 만든 도서 관리 프로그램 그냥 설치하는 그런 거를 깔아가지고 그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파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하나의 서점이죠. 근데 각 고객용 조회 컴퓨터마다 이제 네트워크 랜이 연결되어 있고 파일이 들어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이 데이터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파일은 중복의 위험이 되게 커요. 야, 그래서 이런 중복을 최소화시켜주는 데이터베이스와 DBMS를 이용해서 역시 네트워크는 깔려 있고요. 발전을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그때 또 전에는 이제 뭐 한 건물에서만 이렇게 썼다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해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뭐 규모가 더 커진 거죠.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DBMS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어떤 점이 좋느냐, 뭐 간략하게 말씀을 이건 어쨌든 복습용이니까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일단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파일 관리를 DBMS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엑셀만 생각해 보세요. 엑셀도 물론 이런 기능들이 일부 있지만은 일일이 다 메뉴를 조작하고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DBMS는 알아서 다 해줍니다. 생산성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그동안에는 1시간 동안 10개의 작업만 했어. 근데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1시간 동안 100개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똑같은 1시간이지만 작업 효율이 10배나 증가를 했죠. 결과가 다르죠. 그걸 생산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성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특히 뭐 큰 데이터, 엑셀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많이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엑셀 파일이 100메가라고 쳐요. 그럼 이거 뭐 여는데도 오래 걸리고 고치는데도 오래 걸리고 되게 느려요. 근데 우리 DB에는 뭐 몇 기가, 몇십 기가짜리 데이터도 이 DBMS가 잘 관리를 해줍니다. 마지막 신뢰성은 이런 파일은 아무래도 사람이 주로 건드리다 보니까 실수할 여지가 있는데 DB는 이런 것들을 이런 조작들을 다 DBMS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고요. 백업이랑 복구, 뭐 백업 아시죠? 보관해 놓는 거 잘. 백업 복구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신뢰성, 즉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DBMS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요, 뭐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뭐 오라클이라던가 뭐 그 외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요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렇게 표 형태로 관리한다 그랬죠. 표. 이걸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엑셀처럼요. 나머지는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죠. 뭐 얘기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 예, 지금은 여기에만 집중합시다. 관계형. 왜 관계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테이블과 테이블끼리 뭔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알아보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동떨어진 테이블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란 말은 똑같은 컬럼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컬럼이 똑같고 컬럼이 얘랑 같아요. 같은 컬럼이 두 개의 테이블에 똑같이 나눠져 있고 그 같은 컬럼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DBMS 종류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쓸 게 요 오라클이고요. 뭐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또 MySQL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DBMS 중에서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중점적으로 배운다 그랬죠.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또 이렇게 약자로 줄이면 RDBMS입니다. R Relational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elational 관계형. 용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자 보시면은요. 자 이게 데이터들이에요. 자 첫 번째 책은 축구의 역사고 출판사는 이거고 가격은 이거야.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이렇게 테이블로 만드는 거예요. 엑셀처럼 표.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뭐 1번 축구의 역사 구스포츠 7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예를 들어 도서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은 자, 요 가로줄 있죠? 1 축구 역사 9 스포츠 7 전용 가로줄을 우리는 투플 혹은 행이라고도 합니다. 로우. 그 여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자, 1번 책에 대한 정보 쫙 있고 2번 책에 대한 정보 쫙 있고 이런 식으로요. 이 세로줄은 컬럼이라고 합니다. 컬럼. 뭐 속성이나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수업 때 가로줄 로우, 세로줄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로줄은 컬럼이고요. 이 컬럼은 같은 속성의 데이터들이 쭈르륵 모여 있습니다. 도서 이름만 모여 있고요. 출판사 데이터 이렇게 쭈르륵 모여 있고 가격 데이터 이렇게 모여 있죠. 속성 컬럼. 네. 그리고 이런 틀을 이렇게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 이렇게 틀이 있죠. 틀. 이 테이블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야. 이 틀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그리고 스키마 처음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요 틀만 있었겠죠. 근데 그러다 이제 하나씩 데이터가 붙어. 책을 사면서. 근데 그것을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는 RDBMS, DBMS의 구조는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는 데이터를 주는 입장이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받는 입장이에요.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게임들도 우리가 설치하는 건 클라이언트죠. 그리고 그 설치한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보내주는 건 서버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RDBMS에서는 일단 서버가 있어요. 성능이 좀 좋겠죠. 성능이 좋을 겁니다.
이 서버 컴퓨터 안에 DB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DBMS를 설치하고 그 DBMS를 통해서 DB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애들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설치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웹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앱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DB 여기 원격에 있는 멀리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일종의 작은 모듈 프로그램이 있고요. 얘를 통해서 여기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전달해 줍니다. 우리 수강 신청할 때 여러분들 그 뭐 오렌지라는 사이트 이용했잖아요. 이것도 웹 프로그램이거든요. 웹 어플리케이션. 예, 이런 것도 다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강 신청할 때 모바일로 그것도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수강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뭐 와이파이 같은 걸 통해서 네트워크로 가서 서버로 가서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했다는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출석 데이터를 확인하려면은 역시 저도 수강 신청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해서 접속을 해서 수강 신청 데이터를 받아와서 제 모바일 화면에 뿌려줍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이게 사실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거 방금 설명드린 게 이거보다는 여기에 가까운 거죠.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렌지. 내가 수강 조회를 해야겠다. 그러면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오렌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수강 신청 조회 버튼 누르면은 웹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데이터 받아와가지고 쭈르르 와가지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이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한 22분 정도 지났는데 수업을 끊어서 가면 좋겠지만은 뭐 제가 끊긴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좀 쉴 겸 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쉬고 잠깐 영상을 멈추세요. 쉬고 잠깐 리프레시하고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깐 쉬세요. 자, 좀 쉬시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게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 발음이 좀 뭉개지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좀 입병이 나가지고 입이 좀 부어가지고 입 안이 부어가지고 발음이 좀 그래요. 그렇다고 뭐 동영상을 안 만들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약간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죠. SQL인데요. 예, SQL 약자는 예, SQL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SQL이라고도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글로 칠게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구조적인 조회 언어란 뜻입니다. SQL.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DDL, DML, DCL, 정의어, 조작어,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업 때 또 하겠지만 데이터 정의어 DDL은 아까 테이블 설명드렸죠. 이런 거 이런 테이블을 만들거나 지우거나 고치거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객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어쨌든 이런 객체는 테이블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객체들을 뭐 만들거나 고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데이터 조작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거고요. 이런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거나 지우거나 뭐 검색하거나 뭐 고치거나 이런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것이 데이터 조작어입니다. 데이터 제어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랑 관련이 없고 우리 첫 시간에 한 건데 뭐 계정을 이렇게 이런 계정을 만들었잖아요. 계정 만들고 뭐 이렇게 언락 해가지고 계정 풀어주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명령문 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데이터 제어 DCL입니다.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지금은 당장 이거 어떻게 해요? 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배울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데이터 검색 명령문,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어쨌든 이런 명령문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한번 쑥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이런 테이블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을 DDL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를 막 건드리는 거죠. 실제로 테이블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들을 건드리는 것은 DML, 뭐 검색하거나 넣거나 지우거나 고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DML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DML을 그리고 학기 후반부에는 DDL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나눠드린 종이가 있을 텐데요. 예, 그 종이에 있는 데이터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출력한 종이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지금 사용하는 DB에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는 계략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북 테이블에 야구의 추억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상미디어에서 나왔고 2만 원이야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예, 이런 실제 데이터를 값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북 테이블에는 내 기억으로는 뭐 일단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 이름이랑 출판사랑 가격 정보가 있는 게 기억이 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금방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드린 거고요. 예, 하다 보면서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 이 컬럼 이름만 보고 여러분들이 뭔지는 아셔야 될 겁니다. 수업 시간 때 이건 자세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뭐 부서, 교수, 학생, 급여 등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셀렉트문 SQL을 한번 슬쩍 해보겠습니다. 셀렉트라는 명령어. 저도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DBMS에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명령문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대문자로 쓸 거고요. 컬럼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 같은 것은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그럼 좀 구별이 잘 되겠죠. 원래는 사실은 다 대문자로 써도 되고 다 소문자로 써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그러면 좀 이게 뭐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법인데요. select from 복잡한데 일단은 이런 키워드들 이런 명령어들이 있고 여기다 이제 뭐를 더 추가해 주어서 SQL을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select 가져와라 선택하라 뭘? 북네임과 퍼블리시라는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어디서부터? 뭐뭐로부터? 책이라는 북이라는 테이블로부터.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프라이스 가격이 10,000원 이상인 것만. 참고로 이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이런 컬럼은 다 여기 있는 거죠. 북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이런 것들. 그래서 컬럼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런 거 자료를 나눠드리긴 했지만은 매번 그 자료를 보거나 매번 이 컬럼 이름을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그때마다 테이블에 컬럼이 뭐가 있지?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명령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escribe의 약자인데요. DSC.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있더라. 그래서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 이런 이름의 컬럼들이 있구나 알 수 있죠. 뭐 널, 유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넘버는 말 그대로 숫자고요. 그리고 뭐 바차라고 읽기도 하고 뭐 그런데 베리어블 캐릭터예요 원래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글자입니다. 이거는 날짜, 뭐 숫자, 이거는 뭐 글자. 그래서 studno 스튜던트 넘버란 요 이름의 컬럼은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네임이라는 요 컬럼은 그 컬럼에는 글자, 문자, 글자 데이터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북이라는 테이블. 연결된 겁니다. 이거 여기 새로 나왔죠. 여기 밑에 새로 나왔죠. 이 북이라는 테이블에는 이렇게 4개의 컬럼이 있고 각각의 컬럼 이름은 이렇고 각 컬럼마다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 유형은 이렇구나. 숫자, 글자, 숫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셀렉트 명령문이 이제 한번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책 이름과 가격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야, 가져와. 뭐를? 모든 책 이름과 가격을. 어디서부터? 어디 있는 거? 책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걸로부터 해보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물론 이것은 이 컬럼의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앞에다가 샥 갖다 놔도 순서만 바뀌지 데이터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자, 아까 요걸 한번 확인해 보면요. 북 아이디, 북 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책 아이디, 책 이름, 출판사, 가격 4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북에는. 자, 그러면 모든 책 테이블에 있는 북 테이블에 있는 도서 번호, 모든 책의 도서 번호, 도서 이름, 출판사, 가격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북 아이디 여기 컬럼 이름 다 나와 있죠? 북 아이디, 북 네임, 퍼블리셔, 프라이스, 그리고 북이라는 테이블로부터. 자,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컬럼에 이 북이라는 테이블에는요 이렇게 4개의 컬럼이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다 조회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컬럼이 테이블에 막 열 몇 개가 넘어. 그러면 그때마다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모든 컬럼 이름을 다 치느냐?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모든 컬럼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아스타리스크, 별이라고 하죠. 이 별을 치면요, 자, 가져와. 뭐를?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책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행해 볼까요? 자, 역시 실행해 보면 아까랑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select. 자, 출판사가 지금 우리 서점에 책을 공급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publisher from book. 이렇게 있구나. 데이터가 나왔어요. 근데 뭐냐, 막 중복이 돼 있어. 이런 것들 중복돼 있죠. 구스포츠만 세고 이상 미디어 뭐
데이터가 중복돼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난 딱 이렇게 중복된 거 빼고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요 컬럼 앞에 this, 자, 이런 distinct 요 키워드를 써주고 하면은 중복된 데이터는, 예를 들어 중복된 데이터가 10개 있어. 그러면 한 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훨씬 깔끔하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야, 나는 여기 책 이름까지 같이 알고 싶어. 책 이름이 북네임이죠, 북네임. 알고 싶어. 이 툴이 편리한 게 또 뭐냐면요, 사실 컬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도 지금 제가 여기다 from 북이라고 쳐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북 이라고 치면은 이 북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을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셔도 돼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아까 이것만 있었을 때는 이거의 데이터가 중복되는 거 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컬럼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 쌍으로 해서 이 쌍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 제외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북 데이터. 자, 이게 북이라는 테이블의 데이터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축구의 이해라는 책이 이게 2007년에 나온 게 있고 2017년에 나온 책 두 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책이 하나 더 들어왔어. 책이 하나 더, 아이고, 여기다. 자, 여기다 뭐 예를 들어 11번이라고 쓰고, 축구의,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2017년 버전. 그리고 이거 축구의 대한미디어 거죠. 출판사는 같겠죠. 대한미디어. 가격은 좀 업데이트가 됐을 때 25,000원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그냥 책 이름은 똑같이 합시다. 가격만 다른 거예요. 아이디랑 이거는 심판, 이건 구판.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북네임이랑 퍼블리셔를 한 쌍으로 해서 했죠. 지금 똑같이 다시 실행해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자, 축구회의 대한미디어 똑같은 데에서 두 개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형태의 경우에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 두 개가 한 쌍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이 두 개의 컬럼을 하나의 쌍으로 봤을 때, 하나의 묶음으로 봤을 때 중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쌍 중에 한 쌍만 나온 겁니다.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다시 지워졌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책 지금,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데이터가 퍼블리셔 이렇게 나오고 북네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어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야, 나는 이런 컬럼 이름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좀, 일단은 실제로 컬럼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 결과 화면만큼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좀 바꿔서 출력하고 싶다. 출력만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이 뒤에다가 출판사, 이 뒤에다가 도서명,
이렇게 치고 하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죠.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별명 엘리어스라고 했죠 우리가 수업 때. 그래서 뭐 as라는 키워드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명이 있는데 뭐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냥 이거 그냥 끈따옴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끈따옴표. 저는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다른 테이블 가지고 좀 해볼까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스튜던트가 여기 있죠? 자 데이터를 이런 테이블이에요. 스튜던트. 자 합성 연산자라는 걸 해볼 건데요. 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렉트 학생 번호 그리고 또 뭔 데이터가 있었죠? 네임이 있네요. 자 네임 from student 자 이렇게 해보면은 학생 이름이랑 나와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컬럼인 것처럼 지금 컬럼이 두 개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컬럼처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바로 합성 연산자죠. 하나의 컬럼처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두 개의 컬럼이었죠. 잘 보세요. 두 개의 컬럼이었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컬럼으로 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성 연산자를 이용해서 네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컬럼이 된 거예요. 이렇게가 하나의 컬럼이 된 거고 요거 이름을 학생이라고 지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은 자, 학생이라는 하나의 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하나의 컬럼이에요. 실제로 이런 컬럼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일단 출력용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리포트만 만든 거죠. 결과만. 자,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 산술연산자 이런 컬럼에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 학생 데이터인데 뭐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을 더하거나 10을 빼거나 이런 연산이 가능해요. 연산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학생들의 몸무게를 지금 요게 어떻게 되냐면 몸무게가 파운드로 돼 있어요. 파운드로 킬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킬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파운드로 바꿔볼게요. 영국식이죠. 파운드 미국식 파운드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파운드는 참고로 킬로그램에 2.1을 곱하면 파운드입니다. 1파운드는 파운드를 구하려면은 2.2 파운드가 되겠죠. 파운드 그러니까 킬로그램에 2.2 곱하면 파운드로 환산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름 무게 자 그리고 이 무게를 파운드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에 2.2만 곱해주면 됩니다. 뭐 이거 띄워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름을 파운드라고 할게요. from student 자 그러면은 이름 무게 그리고 파운드로 환산한 거 박미경 52kg 114파운드 이런 식으로 연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곱하기 하가 아니라 더하기도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 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사실 뭐 한 40분 50분에 압축을 했습니다. 3시간짜리 수업을 압축한 거라 좀 빨리 설명이 된 것도 있는데 수업을 그래도 잘 들었다면은 훨씬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을 것이고요. 설령 수업을 내가 빠지거나 잘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동영상을 한두 번 반복해서 보시고 실습해 보신다면은 제가 했던 수업에 적어도 60-70%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느 목적이 됐든 간에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